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4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방송 시점은 9월이긴 한데 저희가 들고 온 문예지는 문장앱진이고요. 2023년 8호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들 중에서는 오늘은 기준영 작가의 모든 이의 모든 것이라는 단편 소설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장 웹진은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커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후에 실렸던 이 작품을 일러스트로 재현하는 그게 이제 윤여진의 보풀을 읽고 네. 오요우라는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커버 스토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박유하, 김선향, 안승범, 그리고 강진영, 박장, 서유나, 김유태 시인의 신작시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영, 도수영, 안윤, 그리고 양수빈 작가의 신작 소설이 실려 있고 저희는 오늘은 기준영 작가의 모든 이의 모든 것을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비평 지면에는 윤재민, 한영인 이제 평론이 실려 있는데 각각 지난 후에 실려 있었던 평론의 두 번째 꼭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재민 평론의 경우에는 1960년대, 2020년대 반예측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글이 실려 있고 한영인 평론의 경우에는 우익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제목의 비평이 실려 있습니다. 기획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실려 있는데 문학의 모든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게 아마 전국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약간의 토론회를 이제 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꼭지인데 이번에는 수원의 낯설여관이라는 공간에서 했던 이제 토론이 1회가 실려 있습니다. 네. 네. 그 문장앱진이 네. 디자인이 저희가 안 본 새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지면 자체의 배치도 좀 달라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가는데 좀 신규 그 호를 보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기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게 네. 있어서. 근데 어쨌든 보기에는 되게 깔끔해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그 전보다는 좀 참신한 느낌이 드는 네. 웹진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4편이 이제 실려있죠. 기준영, 양수빈, 안윤, 도수영 네. 작가 중에서 저희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걸쳐서 기준영 작가, 안윤 작가 작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기준영 작가의 모든 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기준영 작가님 작품이 그렇듯이 그 특유의 리듬감, 이게 되게 살아있는 작품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다는 느낌을 읽으면서 맞아요. 들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서사가 되게 긴장감이 있다든지 네. 굴곡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서사적인 약간 그런 구조가 되게 강하게 드러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또 웹진에 실린 것을 좀 의식을 하신 건지 염두에 두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일기처럼 되게 술술 잘 읽히면서도 일단은 계속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작품에는 그 기준영 작가님이 사치와 고요 소설집에 실렸던 약간 좀 기이한 네. 느낌 같은 거? 으스스한 느낌?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오히려 좀 되게 밝은 축에 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줄거리가 일단은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동령이라는 네. 동령이라는 그 여성 화자가 네. 나와요. 이게 나라고 이제 1인칭 화자로 나오는데 이 동령이라는 여성 아마 30대 정도로 보이는데 여성에게 에리자라는
친한 언니가 네. 갑자기 연락이 오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5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집에 좀 살러 오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에리자라는 저도 이름 자체가 일단은 되게 독특해서 어떤 언니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업이 좀 독특해요. 이 에리자 언니의 직업은 나이트클럽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가 갑자기 집에 와서 언니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 사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동영이라는 이 화자인 내가 지금 실직 상태여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원가족이죠. 부모는 상당히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이 강여사라고 이제 내가 지칭하는 나의 엄마가 괜찮은 집안의 뭐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니 남자도 막 소개시켜주고 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좀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리자 언니랑 동영이랑 며칠 그냥 같이 살다가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떠나고 대전의 어떤 선샤인 클럽이라는 나이트클럽에 또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언니와 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언니와 내가 어떤 식으로 인연이 됐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일단은 이 에리자 언니라는 캐릭터가 되게 저한테 좀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군데군데 저한테 좀 콕콕 박히는 문장들이 있었고 제가 제일 좀 저의 마음에 좀 꽂혔던 부분은 마지막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됐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대학교 때 사귀던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엄청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차에 친구의 어떤 제안으로 친구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에 피정을 가게 돼요. 가톨릭 피정을. 근데 거기서 만난 에리자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되게 원래 이 안에서는 되게 좀 침묵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약간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둘이 되게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좀 서로 약간 의지하면서 좀 수다도 떨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안에서 좀 우정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언니랑 내가 어떤 식의 쪽지를 주고받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뒤에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찡하기도 하고 저한테 좀 묵직한 여운 같은 걸 남겨서 처음엔 좀 가볍게 읽다가 마지막에는 가슴 안에 좀 뭔가가 저한테 좀 자리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기준영 작가의 소설에 대해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읽기 전에 이번에는 좀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매력을 가진 소설을 읽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사실은 소설에 그런 뭐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쓰이거나 밈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소설의 화자는 굉장히 좀 가벼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 진지함을 좀 회피하려는 느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진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가볍게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화자의 입장에서 이제 소설이 쓰이다 보니까 뭐 현타라는 단어가 쓰인다던가 좀 놀랐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의성어 같은 것도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우리가 뭐 게시판이나 SNS에서 쓸 법한 말들이 표현이 많이 된다던가 그리고 좀 웃기지만 엄마가 갑자기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시켜주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남자 인물과의 잠깐의 만남이 되게 어떤 무슨 연애 프로그램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장면에 나올 법한 좀 이상한 느낌의 사람이 나온다던가 이게 되게 요즘 것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촌스럽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오히려 좀 그거를 좀
재미있는 요소로 잘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막 기준영 작가님이라고 해서 다 옹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들을 쓰셨네라고 생각은 했지만 되게 그냥 뭔가 에리자 언니라는 이름도 구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얘 요즘 시대에 오히려 이름은 아닌데 네. 동령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 근데 뭔가 그런 좀 예스러운 것과 네. 요즘에 그 표현들이 섞이면서 되게 이것도 좀 기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러거나 갑자기 트럭에 채소를 파는 친구가 등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면서도 기준영 작가님 특유의 어떤 좀 안 어울리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나는 어떤 특유의 이상한 느낌? 근데 그게 되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에리자 언니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에서 갖고 있는 별 이야기나 별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그냥 작은 에피소드들이 다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을 나타내는 뭐 면접 네. 보는 과정도 그랬고 이 동령이 네. 뭐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라던가 특히나 진짜 주영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이제 수녀원에 갔을 때에 어떤 그런 애틋한 느낌? 그게 갑자기 훅 뒤에 뭔가 애수처럼 오면서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깊은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좀 즐겁게 네. 좀 밝게 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느낌? 근데 여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사연들이 보통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령이라는 인물도 아니야 나는 뭐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어.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절대 괜찮을 수가 없는 일들인 거죠. 네. 뭐 읽어드리자면 뭐 나는 어렸을 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단짝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적도 있고 뭐 16년 기른 개도 떠나보내봤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하루아침에 죽은 거는 그 일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 중에 하나만 겪었어도 굉장히 크게 남는 일일 텐데 이 동령이라는 인물은 이런 거를 이른 나이에 연달아 겪은 건데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뒤에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에리자 언니의 사연도 뭐 간략하게만 나오긴 했지만 되게 사무친 세월들이 있는 네. 인물들인데 그 내내 유쾌하게 전개가 되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네. 기신영 작가 작품도 떠올려 보면은 기묘한 네.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부산 여행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조카랑 이제 이모랑 네. 같이 떠났던 네. 근데 거기서도 좀 낯선 인물 만나서 네. 되게 좀 위안 아닌 위안 서로 좀 마음을 나누고 네. 저한테는 온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도 그 비슷한 온도의 어떤 좀 따뜻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에리자 언니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골목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은 건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이 에리자 언니를 선뜻 내가 받아서 언니랑 같이 며칠을 보내는데 뭐 특별하게 뭐 상처받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거나 서로 뭐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약간 이 며칠을 좀 지나고 나니까 에리자 언니가 편안해진 그런 느낌으로 다시 좀 자기 삶을 좀 시작하고 나 또한 이제 뭐 면접을 본 회사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또다시 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라고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어렴풋이 조금 괜찮아졌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데 이게 그 예전에 처음 이제 두 사람 인연을 맺었던 그 수도원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별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도의 힘인지 눈물의 힘인지 쪽지의 힘인지 천사의 보호 때문인지 피정 일정이 끝났을 때 전보다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도원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처럼 이 현지 서사 이 며칠 동안 약간 그 두 사람의 그런 마음의 교류?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아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며칠이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 과거 회상과 좀 연결돼서 좀 더 생각할 만한 그런 거리들을 저한테 조금 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경인이 말씀하신 대로 낯선 것들이나 좀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섞어놓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채소 트럭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계속 좀 재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지난 소설에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채소 트럭을 갖고 있는 그 에리자 언니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에리자 언니랑 같이 장사를 하고 내가 그 갑자기 그 이상한 소개팅남이랑 만나고 있을 때 이 나를 구출을 하러 와서 셋이 이제 한강을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언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는 장사에 재미를 못 봤어. 근데 그 에리자 언니가 거기에 대해서 난 화려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리자 언니가 지금 화려할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에리자 언니가 되게 난 화려하게 지내. 그래서 갑자기 가끔 꿈을 꾸는데 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내가 좀 취하지도 않았지만 상상의 트럭을 몰아보고 있다고 막 핸들을 돌리는 신용을 하니까 그날 처음 만난 그 에리자 언니의 친구가 미쳤냐? 미쳤어? 막 이러고 그런 게 좀 여전히 좀 재밌는 네. 저한테 신선함과 재밌음과 그런 걸 좀 줬고 별말이 아닌데 되게 저한테 좀 찡하게 남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언니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해서 화자인 내가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이 좀 마음이 와닿아서 언니를 이제 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언니가 이제 갑자기 또 짐을 싸서 사라진 다음에 언니가 전화 통화를 이제 하면서 야 정말 고맙다. 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너도 언제 힘들 때 나 일하는 대로 네 친구랑 놀러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잘 모실게. 뭐 하나부터 53,322개까지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한 말은 아닌데 제가 좀 되게 위로받는 느낌? 읽으면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좀 또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것들이 좋긴 했는데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것들이 경험을 한 후에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이들이 막 완전히 안정적이라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에리자 언니도 이제 막 다시 취업을 한 상태이고 지금 이 동영도 면접을 보고 이제 그 회사에 붙긴 했는데 뭔가 이제 다시 약간의 리셋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에리자 언니가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그냥 통화에서 하는데 뭐 성대를 다쳐서 예전만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고 사회 보는 거를 연습을 해서 그게 더 돈이 좀 더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네. 뭐 이거는 그냥 꿈일 수 있지만 친구들이랑 스탠딩 코미디도 하려고 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게 허풍일 순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떤 계속 앞날에 대한 거를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좀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좀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그래도 밝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아마 그거는 이들이 과거에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게 여전히 큰 힘으로 남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마지막에 그 예전에 같이 수원에서 만났을 때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목록을 이제 언니에게 넘기는 것처럼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근데 이 목록에 나열된 것들은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알듯 모르듯한 것들도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작은 것들의 힘으로 나는 어쨌든 계속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다 정도라고 이제 저는 이제 느끼긴 했는데 마지막에 목록으로 이렇게 뚝 끝나버리는데도 그게 되게, 그리고 끝이 이렇게 그냥 그 말줄임표로 끝나잖아요. 네. 어쩌면은 그냥 삶에서 이런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걸로 또 삶을 조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작은 목록들을 좀 쌓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 목록이 물론 여기서는 어릴 때에 전달한 쪽지로 끝나는 목록이겠지만 어쩌면은 뭐 어릴 때의 목록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쌓는 목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갖고 있는 기억들 로 좀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끝에 되게 조금 마음이 진짜 애틋해지는 네. 그렇게 끝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약간 통속끝 같은 느낌으로 전개가 되다가 네, 맞아요. 끝에 뭔가 여전한 애수의 그런 감정을 남기면서 소설이 끝나니까 역시 좀 뭔가 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리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에리자 언니한테 부탁한 쪽지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시내 가오 아래 앉아서 이런 걸 상상한다. 내 무덤에는 어떤 수장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모으고 싶었던 이런 물건들을 내가 손쉽게 까먹지 않도록 이 아이디어를 손쉽게 폐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리자 언니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소리내어 읽어 내게 텔레파시로 보내주면 좋겠어. 언니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해줘도 아니고 나한테 뭐 보내줘 메일로 이런 것도 아니고 언니가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읽어서 텔레파시로 보내줘라는 그 말이 또 저한테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텔레파시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리스트들도 되게 의미가 깊고 이것을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냥 기억해줘, 보관해줘, 대신 알려줘 라는 것과 좀 다른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가볍게 좀 재밌게 읽다가 그 이상한 소개팅남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네. 뭐지? 되게 웃기다가 마지막에 좀 짠해지는 처음과 마지막에 상반된 느낌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독특한 매력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장입진 2023년 8월호에 실린 기준형 단편소설 모든 이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장입진 2023년 8월호에 실린 안윤 소설 하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준형 소설 모든 이의 모든 것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시내 가오 아래 앉아서 이런 걸 상상해보고 있어. 내 무덤에는 내가 어렸을 때 수집하고 싶었던 물건들을 따로 모아둔 수장고가 하나 있었으면 해. 이 아이디어를 내가 손쉽게 폐기하지 않도록 에리자 언니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소리내어 읽어 내게 텔레파시로 보내주면 좋겠어. 리스트는 다음과 같아. 화려한 자개로 장식한 아코디언, 새빨간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아 만든 쿠션 커버, 동전을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디스코 음악을 재생하는 원숭이 모양의 저금통, 울퉁불퉁한 녹색 도깨비 탈, 깨끗하게 접어놓은 하얀 케이크 상자들, 고무 판화용 조각도 세트, 스티커 사진 모음집, 체온계, 현미경,
콩주머니, 빛바랜 애착 이불, 한 번 입고 세탁해준 뻣뻣한 청바지,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모음, 신문지와 잡지 모음, 대중가요 선집, 찬송가, UFO 목격담과 목격자의 희미한 얼굴 사진이 시대순으로 배치된 비매품 책자, 아버지의 스키 장갑과 체크무늬 손수건, 어머니가 콩국을 끓일 때마다 사용한 독일제 믹서, 상하 목걸이, 오동나무 낚싯지, 무채색 실들만 모아 감아놓은 두툼한 실패, 한정판 스포츠 음료의 오렌지빛 라벨들, 야구공 크기의 대리석 주사위 2개, 원주율 261번째 자리까지 적어놓은 회색 모눈 종이, 완성해 놓으면 해바라기 밭 그림이 되는 1000개의 퍼즐 조각 중에서 분실되지 않고 남은 49조각, 손잡이 부분에 장식용 크리스털이 박혀있는 관상용 은재 핀셋, 북치는 소년 장난감에서 분리해낸 용수철과 작은 나사들, 고사리 손으로 오래 흔들어 빼낸 작은 앞니 1개,